조선 역사상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여인. 우리는 그녀를 장희빈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녀가 사약을 받기 전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던 숙종이 내뱉은 마지막 말은 사랑이 아닌 경멸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어머니가 탄 가마가 불타자 신하들을 죽여버릴 듯 분노했던 왕이 왜 14년 뒤에는 그녀의 입에 직접 사약을 부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처소 병풍 뒤에서 발견된 화살 수십 발이 꽂힌 인현왕후의 초상화. 그 기괴하고도 섬뜩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질투와 암투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처절했던 신분의 유리천장을 깨부수려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여인. 오늘 실록과 야사가 기록한 장희빈의 화려한 등극과 처참한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벌거벗겨 드립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1680년대 숙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한 궁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장옥정. 그녀는 역관 집안 출신의 중인 계급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중전의 자리까지 넘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1688년 장옥정이 마침내 숙종의 첫 아들인 윤훗날 경종을 낳으며 궁궐의 공기는 급변합니다. 숙종은 기쁨에 겨워 장옥정을 희빈으로 승격시키고 그녀의 가문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을 뒤흔든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옥교 사건입니다. 장희빈의 어머니 윤씨가 딸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양반 부녀자들만 탈 수 있었던 덕계에 있는 가마 옥교를 타고 당당히 궐문을 통과하려 했죠.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서인 세력의 신하들은 경노합니다. 중인의 아내가 감히 법도를 어기고 옥교를 타다니. 신하들은 가마를 멈춰 세우고 장희빈의 어머니를 끌어내린 뒤 가마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숙종은 이를 단순한 예법 위반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아들을 낳은 외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가마를 불태운 하인들을 잡아다 죽음에 이를 정도의 혹독한 매질을 가합니다. 이 사건은 숙종이 장희빈을 위해서라면 법도와 관습까지도 파괴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숙종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장희빈을 중전으로 만들고 그녀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것. 하지만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질고 현숙하기로 이름난 본부인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는 가문의 배경도 튼튼했고 백성들의 지지도 높았기에 그녀를 내쫓을 명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인현왕후가 3년 전에 했던 사소한 꿈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중전이 꿈속에서 선왕들이 나타나 장씨는 자식이 없고 복이 없다 했다고 내게 말했다. 이것은 장씨를 투기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숙종은 억지에 가까운 논리를 펼치며 인현왕후를 저격합니다. 1689년 마침내 기사환국이 일어납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는 신하들을 대거 숙청하고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를 차가운 가마에 태워 궁 밖으로 내쫓아버리죠. 4일 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궁녀 출신이자 중인의 딸인 장희빈이 조선의 국모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이동한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이었죠. 장희빈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는 가장 위태로운 법입니다. 장희빈은 자신이 인현왕후를 밀어냈듯 누군가 자신을 밀어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열정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왕의 변덕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죠. 이때 숙종의 눈에 들어온 새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위된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였습니다. 장희빈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신분적 멸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천한 무수리 출신이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야사는 장희빈의 광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장희빈은 임신 중이었던 숙빈 최 씨를 불러 직접 매질을 가하고 커다란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그 안에 가두어 버리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은 경악합니다. 한때는 장희빈의 어머니를 위해 신하를 죽였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장희빈의 표독스러운 행동에 치를 떨게 됩니다. 숙종의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1694년 숙종은 다시 한번 조정을 뒤엎는 갑술원국을 단행합니다. 장희빈의 뒷배였던 남인 세력을 몰아내고 유배지에 있던 인현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 다시 희빈의 처소로 강등됩니다. 5년간 누렸던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악에 받쳐 비명을 질렀고 자신 앞에 놓인 수라상을 발로 걷어차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세자의 어미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한단 말이냐? 하지만 숙종은 싸늘했습니다. 1701년 복위 된 지 7년 만에 인현왕후가 3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믿기 힘든 사실을 폭로합니다. 희빈 장 씨가 처소인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리고 중전마마를 죽이기 위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숙종은 직접 조사를 명했고 장희빈의 처소 병풍 뒤에서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구멍이 숭숭 뚫린 여인의 초상화였습니다. 바로 인현왕후의 얼굴이었죠. 그 위에는 수많은 화살이 꽂혀 있었고 신당 아래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와 기괴한 인형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 모든 병환이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 확신하며 폭주합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세자의 생모입니다. 세자를 생각해서라도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이런 독한 어미는 장차 세자에게도 해가 될 뿐이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43세의 나이로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죽음 직후 숙종은 조선 왕조의 근간을 바꾸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이후로는 후궁이 절대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 이것이 바로 후대의 왕실, 비극을 막기 위해 내린 장희빈 방지법이었습니다. 장희빈, 그녀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사랑과 신분의 한계에 부딪혀 부서진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그녀가 남긴 붉은 흔적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권력이라는 불꽃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오늘 장희빈의 불꽃 같은 삶 어떻게 보셨나요? 사랑으로 시작해 저주로 끝난 이 드라마틱한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장희빈의 추락이 본인의 욕망 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숙종의 변덕 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조선의 비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